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그 학생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심화 과정으로 하던 거고, 요번에 강영훈 선생님께서 뇌성마비의 CP 힙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인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강 선생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뇌성마비 환자의 힙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는 지표인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본과 4학년 강영훈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뇌성마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뇌성마비는 움직임과 자세 디벨롭먼트에 영향을 주어 액티비티 리미테이션을 유발하는 질환군으로 원발성 뇌병변은 비진행적이라는 특징을 갖지만 근골격계 2차 변형은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근골격계 2차 변형으로 머슬 컨트랙처나 본 디포미티, 조인트 디스로케이션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힙 디스로케이션에 대해 나타내는 지표가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라이머로 1980년에 제안되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는 고관절 탈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탈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동하다가 어깨가 탈구된 것을 예시로 생각해 보면 탈구가 됐다 안 됐다 yes or no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리덕션을 통해 탈구를 치료합니다. 따라서 탈구의 정도에 대한 지표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상에 의한 고관절 탈구를 생각해 보더라도 역시 탈구의 유무로 yes or no로 구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성마비의 경우 내병변 자체는 비진행성이지만 근골격계 2차 변형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그레이주얼한 디스로케이션을 스케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MP라는 개념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MP의 정의는 다음의 그림에서 B분의 A 곱하기 100인데요. 그림에서 해당 선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트리 라디에이트 카틸레이지의 스페리어 에스펙트를 따라서 호리존탈 라인을 긋고 이를 힐게 라이너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어진 H라인에 수직하게 아스타블룸의 라테럴 보도에서 선을 긋고 이를 펄킨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P라인에 평행하게 오시파이드 페모럴 헤드의 메디얼 보도와 라테럴 보도 각각에서 선을 긋습니다. 이때 그은 두 선 사이의 거리, 즉 헤드의 레디우스를 분모로 하고 P라인과 라테럴 보도 사이의 거리를 분자로 하여서 B분의 A 곱하기 100을 한 값이 MP가 되겠습니다. 고관절 탈구의 정도를 나타낼 때 왜 빠져나간 정도인 A만으로 나타내지 않고 분모인 B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는 개개인의 피머 헤드 자체의 크기 차이에 따른 개인별 차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표준화를 하는 지표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BMI가 있습니다. BMI는 바디 매스 인덱스로 비만 및 과체중 등을 일컬을 때 쓰이는 수치화된 지표입니다. BMI 값의 계산은 몸무게 나누기 키의 제곱인데요.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키가 몸무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마다 표준화를 위해 몸무게를 키에 관련한 지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 역시 BMI처럼 표준화를 위해서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주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환아의 힙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우측 고관절에 집중해서 보시면 2019년 7월에 찍은 사진에서는 값을 구해봤을 때 MP 값이 20에서 30 정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환아의 2020년 6월 사진입니다. 역시 우측 고관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서 계산할 수 있고 50% 이상 빠졌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MP 값은 60 정도입니다. 역시 같은 환아의 사진으로 2021년 5월 사진입니다. 우측 고관절을 보시면 고관절에서 거의 다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고 MP 값은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 계산을 하면 90에서 100 정도가 됩니다. 방금까지 보여드린 세 장의 사진에서 MP 값이 30, 60, 90 정도에 따라 어떻게 엑스레이가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뇌성마비 환자에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힙 디스로케이션이 진행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좌측 고관절 역시 우측 고관절의 탈구가 진행됨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MP 값을 측정하기 위해 AP 힙 펠비스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하는데요. 이때 하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힙이 AB덕션 되면 MP가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고 AD덕션 되면 MP가 실제보다 크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는 뉴트럴이 그림처럼 되어야 합니다. 또 일리옵소아스 머슬과 같은 힙 플렉서에 쇼트닝이 있게 된다면 펠비스에 롤도시스가 생기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무릎 아래 물체를 받치게 됩니다. 제네럴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MP를 측정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1014개의 힙을 조사했으며 98%에 해당하는 값은 왼쪽 19%, 오른쪽 17%이었습니다. MP 값은 정상은 대략 10에서 20% 내이며 뇌성마비 환자에서는 MP 값이 30% 이상일 때 인터벤션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 여부는 MP 값뿐만 아니라 통증이나 보행 등의 클리니컬 사인, 고관절 탈구의 진행 가능성에 대한 임상의 판단 등이 반영되어 결정하게 됩니다. MP의 활용에 있어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리 레디에이트 카틸리지가 클로즈된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트리 레디에이트 카틸리지가 클로스가 되면 MP를 구하는 데 있어 가장 처음 기준선이 되는 힐거라이너 라인을 정확히 긋기 어려워 정확한 MP 값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경우 아스타빌럴 티어드롭의 인페리어 포인트를 사용하여 수평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힐거라이너 라인이나 아스타빌럴 티어드롭 등 어떤 기준선을 선택하느냐 자체보다는 한 환자에서 동일한 기준선으로 MP 값의 프로그레션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기준선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기준선끼리 평행하다는 보장이 없고 그에 따라 MP 값의 프로그레션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22개월인 환자의 사진으로 피머헤드 오시피케이션이 덜 된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MP 값이 정확해질 것이며 그 전에는 MP 값도 고려하지만 통증이나 ROM의 제한 등 임상적인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거디 가치가 있는 경우로 거디 가치란 탈구된 페모럴 헤드로 인해 아스타빌럼 스페로라테럴 어스펙트의 오시피케이션이 저해되어 생기게 되는 구조물입니다. 거티 가치가 있는 경우 MP가 언더에스티메이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때는 펄킨스 라인 대신 아치의 미드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활용하여 MP를 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거리 가치가 있는 환자의 경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스타빌럼의 손상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힙 환경이 더 안 좋을 것임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MP 값의 활용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MP는 이 값을 통해 힙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정도에 대해 표현하고 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MP는 또한 단순히 고관절에 대해 피머헤드가 얼마나 빠졌냐 그 디그리의 표현 및 소통의 도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향성에 대한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MP가 60인 경우 30인 경우에 비해 단순히 30%더 빠졌다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파스티시티도 더 심할 것이고 아스타빌랄 커버리지도 더 안 좋을 것이며 혹사발가도 더 심할 것이라는 등 힙의 환경을 대변하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MP는 힙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힙의 환경에 대한 서로게이트 인덱스로의 의미를 가집니다. MP는 뇌성마비 환자의 힙 서베일런스에도 활용됩니다. 뇌성마비의 뇌병변 자체는 비진행성이지만 2차 변형, 즉 근골격계 2차 변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마다 힙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힙 서베일런스를 해야 합니다. 그림은 힙 서베일런스에 대한 전문가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으로 클리니컬 이그제미네이션과 레디오그래픽 이그제미네이션의 방법이나 GMFCS 레벨에 따른 검진 주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레디오그래픽 이그제미네이션은 AP 펠비스 및
힙을 촬영하여 진행되고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를 이용하여 변형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MP는 수술 전후에 촬영된 힙 펠비스 AP 엑스레이를 비교함으로써 힙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 후 치료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환아에서 수술 전과 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프리오피 사진을 보면 우측 고관절이 펄키스 라인을 기준으로 거의 완전히 빠져 있어 MP 값이 100에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포스트오피 사진의 경우 피모헤드가 아스타뷸러 커버리지가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고관절 재건 수술을 통해 고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치료가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팔로우업하면서 MP 값을 측정함으로써 힙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와 환자의 QOL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를 통해 의사소통이 힘든 환아의 QOL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없을까요? 해당 논문은 수술 전의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 값과 CP 차일드 스코어로 대변되는 환자의 헬스 릴레이티드 QOL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습니다. 보시면 MP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CP 차일드 스코어, 즉 환자의 QOL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울기가 작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CP 차일드 스코어는 환자가 아닌 케어기버가 작성하는 것으로 환자의 제너럴 페인이나 하이진, 모빌리티 등을 스코어링합니다. 즉 굉장히 포괄적으로 환자의 QOL을 하나의 숫자로 만든 값이기 때문에 고관절만의 문제에 대한 지표가 아닙니다. 내성마비라는 굉장히 커다란 카테고리에 아주 일부인 힙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는 MP가 환자의 제네럴한 QOL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기는 자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의 밸리디티와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릴라이어빌리티란 검사를 반복 시행하였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오냐는 것으로 한 검사의 일관성 혹은 안정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밸리디티는 특정 검사에서 계측된 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의미합니다. 이에 편의를 위해 그림을 보면 가장 왼쪽 그림은 반복된 검사 결과값이 일치하니 릴라이어블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가장 중앙의 참값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밸리드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운데 그림의 경우 반복된 검사값이 다르고 참값과도 결과값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릴라이어빌리티와 밸리디티 모두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가장 오른쪽 그림의 경우 밸리디티와 릴라이어빌리티가 모두 우수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퍼센티지의 밸리디티와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한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입니다. MP와 관련된 8개의 논문이 최종 분석되었고 구수의 하나의 논문을 제외한 7개의 논문에서 신뢰도가 평가되었습니다. 릴라이빌리티는 모두 인트라레이터, 즉 관찰자는 신뢰도와 인터레이터, 관찰자 간 신뢰도로 평가하였으며 MP의 신뢰도는 good to excellent 하였습니다. 타당도는 구수의 논문에서 평가되었으며 3D CT와 엑스레이상의 MP가 훌륭한 concurrent validity가 있음이 평가되었습니다. concurrent validity란 동시 타당도로 어떤 검사가 공인된 검사 혹은 참값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연 3D CT를 이용하여 구한 힙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정도가 실제 빠진 정도에 대한 참값인지 공인된 검사는 맞는지 등에 대해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발표 잘하셨습니다. 릴라이어빌리티 한번 잠깐 봐볼까요? 이제 릴라이어빌리티를 볼 때, 요 다음 시스테마틱 리뷰를 보실 때, 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볼까요? 예, 예, 보실 때 되게 그 ICC라는 걸 많이 써요. 이게 ICC라는 거는 그 아노바 검사, 베리언스 검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찰자 간의 베리언스를 우리가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CC 같은 경우는 대개 1에 가까우면 유치도가 높은 거고, 관찰자 간의 유치도가 높은 거고,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여간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개 엑스레이로 재는 메저먼트들은 릴라이빌리티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랜드마크가 확실한 것들 경우 릴라이빌리티가 상당히 높고, 릴라이빌리티도 표현을 할 때 그냥 정상 엑스레이에서만 체크한 릴라이빌리티하고 내성마비 환자도 포함한 릴라이빌리티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릴라이빌리티가 어떤 환경, 어떤 서브젝트에서 릴라이빌리티를 쟀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수치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 발표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